수험생 여러분, 오늘도 만나뵈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능력빵빵 위풍당 난 쏜다 잉글리시의 쏜다 쌤입니다. 우리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바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사관학교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보고 있는데요. 우리 두 번째 단계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9번부터 좀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를 좀 냈을 거예요. 어떤 숙제인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풀 문제를 좀 모두 먼저 해결하고 이 수업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했었던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을 완벽하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바로 무엇으로? 그렇죠. 실력을 쑥 올려보고 사관학교도 쑥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렇다면요. 우리 바로 무엇으로 들어간다? 9번으로 문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요, 우리 지난번 8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지문이 나와 있는데 이 지문 중에서 흐름에 맞지 않는, 즉 어색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무엇이 있다? 지문의 첫 시작이 보기로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중간에 보기가 시작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된다? 그렇죠. 보기 중에 해당이 되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요것이 뭐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놓으실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문제를 해결할 때 구체적인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지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 긴 지문이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를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으로서 줄이는 습관을 꼭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문제 유형에 영향을 미쳐서 답을 완벽하게 고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즉,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정도로 훅 줄일 수 있겠죠.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라는 거고요.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문장을 뭐 해라? 그렇죠. 줄이는, 서머리 하는 특징, 이 서머리를 연습을 좀 해라. 그래야 독해 능력이 늘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정확하게. 됐나요? 오케이. 그렇다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첫 번째 보기가 아니죠. 그럼 첫 번째 주어진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sad 라고 말을 했죠. 말아야집니다. 뭐라고 말아야지냐면 that 라고 말아야지죠. Accounting, 회계가 is the language of business 라고 되어 있죠. 경영의 언어이다 라고 말아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핵심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구나? 회계구나. 근데 뭐에 관련된 회계구나? 경영에 관련되어서의 회계가 바로 무엇이구나? 주인공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조금 더 넓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경영에서 회계가 바로 무엇이래요? 회계가 경영의 언어래요. 그렇다면 회계가 경영에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왜? 거기서 언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아주 핵심적이고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찾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Managers, 경영자들은요, use, 사용하죠. 뭘 사용하냐면 accounts of operating income or losses. 즉 무슨 말입니까? 수익과 손실의 회계를요 사용합니다. 뭐 하는데? To see, 보는데. 뭐를 보냐면 whether they are doing well and should expand. 그들이 잘하고 있어서 그들이 뭐 해야 되는지 확장해야 되는지, or 아니면 whether they are doing badly. 그들이 못하는 중이라서 should contract. 축소해야 되는지를 to see, 보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라는 겁니까? 회계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 경영에서 회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회계를 통해서 보는 것을 뭐 하는 거, 이게 잘하고 있는지 혹은 잘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뒷받침되어지는 내용이 따라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로 무엇이냐면 회계가 뭐다? 중요하다. 어디에서? 경영에서. 이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것을 1번부터 5번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답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9번의 답은요,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번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given이라고 되어 있죠. The controversial law of accounting 이라고 되어 있죠. 즉 바로 무엇이냐면 회계에서의 논란이 되는 역할을 given 고려해 봤을 때 we need 우리는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뭐를 to develop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요. 뭐를 new theory라고 말했죠. 어떤 새로운 그 이론을 개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죠. 왜? 앞서 나온 내용은 경영에서 회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일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3번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논란이 많은 그 역할 때문에 회계의 역할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한마디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럼 이것은 뭐입니까?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과 내용이 안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무엇이다?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3번 바로 답을 고를 수 있고요. 3번으로 고를 수 있고 10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요. 이제 새로운 유형이 우리에게 다가왔네요. 바로 무엇이냐면 다음 글의 요지로 알맞은 것,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요지가 무엇인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거예요. 누군가 뭔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뭐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요는 뭐야?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요는 뭐야? 즉 결과적으로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는 목적은 뭐야? 요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지가 되겠습니다. 즉 글에는 뭐가 있냐면 주인공이 있죠. 뭐에 관련된 내용인지가 있어요. 그렇죠? 주인공의 즉 글에서는 뭐에 관련된 내용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를 필요로 하는지 즉 작가가 뭐를 의도하는지까지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요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보세요. 그러면 10번을 보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기를 쑥 보면 수고에 대한 대가가 나오죠. 아, 이게 바로 무엇이구나? 글의 뭐에 대한 내용이구나.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결국 그래서 어떠하다라는 건지 글을 쓰는 이가 뭐라고 말하는 건지 수고에 대한 대가가 어떻다라는 건지 여기까지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용 들어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like to provide care for others. 즉 others, 다른 이들에게 돌보는 것을 제공하는 것, 즉 돌봐주는 것을요 좋아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They look after, 그들은요 돌보죠. Old people, 나이 든 사람들, and take care of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을 돌봅니다. But, 그러나, 보세요. 뭔가 이용이 얘기 나오고 but이 나오죠. 항상 이거 습관 기르세요. but이라던가 however이 나오면 꼭 그 부분은 체크해 놓는 습성을 기르십시오. 이러한 습관을 기르세요. 왜? however 다음에 but 뒤에 굉장히 중요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로 들어가거든요. 자, 봅시다. But 그러나 they may or may not receive money for it. 그것으로 돈을 받을지도 모른다. 혹은 받지 않을지도 몰라요. 즉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요? 돌보는 거죠. Be clear. 명령문입니다. 분명해지세요. 뭐에 대해서?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그럼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돈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If you ask for a fee, 만약에 당신이 대가 어떤를 요구한다면 You don't devalue your work. 당신은요, 당신의 일을 평가절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요구한다라고 해서 평가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in fact, 사실은 you enhance its value. 당신은요, 높이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를.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이미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즉 한마디로 이거죠. 사람들은 누군가를 돌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돌보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을 수도 혹은 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뭐 해라? 분명해져라. 대가를 받냐 받지 않는 걸 분명히 하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가를 요구한다라고 말해서 평가절하지 않는다. 너의 일에 대해서. 그러면서 오히려 뭐 한다? In fact, 사실은 이것이 뭐 한다? Enhance, 높인다라는 거죠. 가치를.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이 요구하는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높이니까. 뭐의 가치를? 그 일의 가치를.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보를 파악해서 우리는 이미 답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파악했을 때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답은 1번이죠. 오케이. 10번의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한번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지 같은 경우에는요. 글의 핵심적인 주제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앞과 끝을 중심으로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끝을 통해서 정확하게 1번인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끝에 한번 보도록 하죠. 끝에서 세 번째 줄 보면 I hope 그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바랍니다. 뭘 바라냐면 You will never say 당신이 말하는 것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래요. 뭐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냐면 I don't accept money on principle. 도덕상 저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죠. That way. 그 방법은요. You don't have to offend 라고 말을 하죠. 당신은요. You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는 없어요. 즉 offend. 즉 기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근데 어떤 기분을 상하게 하냐면 사람들이죠. Who are willing to pay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에 대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구나? 확인을 하는 거죠. 글을 쓰는 사람이 대가를 받는 것을 뭐하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좋게 생각하는구나.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수고에 대한 대가를 거부할 필요 없다. 됐나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1번은 바로 무엇입니까? 밑줄 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법상 어색한 것은요. 사실 이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내용만 봤을 때. 즉 주어진 문장에서 그 줄이 쳐져 있는 그 주어진 문장에서 문법만 바르게 틀리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용상 어색하게 문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상 어색한 문법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내용상 봤을 때 이 자리에는 수동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즉 주인공이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죠. 근데 능동태로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만 보면은 그 주인공이 했다라는 말이니까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내용상 이 주인공이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수동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는 이러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내용상 문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서 문제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죠. 1번 갑니다. 1번은 바로 무엇입니까? The most wasted day라고 말했죠. 이때는 바로 무엇입니까? The most는 가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헛된 날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형용사로서 day라는 명사를 꾸미고 앞에 the most와 만나는 경우죠. The most는 바로 무엇? 최상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헛된 날은요. is입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 없다? 틀린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이 들어있는 문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any days라고 말을 했죠. 얼마나 많은 날들을 have you wasted? 당신은요 낭비했나요? Recently. Recently는 바로 무엇입니까? 최근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틀린 부분 안 보이고요. 세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 보입니까? How laughter helped him overcome 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때 help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겠죠. help는 무슨 동사다? help는 유명한 아이죠. 그냥 수혈한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준사역 동사이고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나오죠. 그래서 주인공이 목적어를 이 동사하도록 돕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가는 동사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즉 기본적으로 바로 무엇으로? 동사 원형으로 들어갑니다. 혹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목적격
성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원하는 사역 동사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준사역 동사. 요것과 요것이 모두 허용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문은 바로 무엇으로? 동사 원형, overcome, 극복하다라는 동사 원형으로 나왔죠. 틀리다, 맞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이 들어있는 문장 파악 들어갑니다. I made the joyous discovery 라고 말해있죠. 저는 재미있는 발견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which가 나오는데 which 같은 경우 우리 뭐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느냐? 관계대명사 뒤에 뭔가 하나를 훅 지우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다? 남의 문장과 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 동일한 하나를 지워준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오죠. 맞나요? 오케이. 한 문장으로 붙여주기 위해서 문장 속에서 선행사라 불리는 아이와 동일한 아이가 삭제되고 붙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which 뒤에 따라와야 되죠. 그러나 이 문장은 그러하다 안 그러하다 그렇지 않다. 불완전하지 않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which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which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which가 아닌 무엇으로 바꾸면 되느냐라고 말하면 when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내용을 보면은 뭐뭐 합니까? 10분간에 막 진짜 배꼽 빠지는 웃음이 있었을 때 내가 뭐 했다? Made the joyous discovery. 재미있는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when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러면 답은 몇 번으로 고를 수 있겠구나? 4번으로 고를 수 있죠. 자, 그러면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art of the therapy라고 되어 있죠. 그 치료의 part, 일부는. 근데 어떤 치료냐면 he designed for himself. 그 스스로를 위해서 그가 고안한 치료의 일부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때 대신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다? 뒤에 하나가 뭔가가 생략됐다. 그러면 뭐가 생략됐느냐라고 말하면 고안한 것이 무엇인지가 안 나와 있죠. 오케이. 그래서 that은 맞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냥 여기까지 해서 우리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고요. 1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갑니다. 12번은 바로 무엇이냐면 똑같은 거죠. 어법에 오류가 있는 것을 좀 찾아봐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내용이 들어있는 즉 1번, 2번, 3번, 4번, 5번 밑줄이 들어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도록 하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In 1881, 1881년도에 pastel began 이라고 말했죠. 즉 파스텔은요 시작했습니다. began 시작했죠. 스털링 공부하는 거 시작했죠. rabies 즉 광견병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무엇이냐면 고통스러운 and deadly disease 치명적인 질병이 퍼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spread에 ed 붙어 있고요. 퍼졌습니다. 과거를 나타내니 맞죠. 오케이. 1번엔 틀린 거 없고요. 2번이 들어있는 문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밑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와 있냐면 the determination 이라고 말을 했죠. 그 결정은 뭐 했나요? paid up. paid up는 바로 무엇이냐면 성공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결정은요. 성공했습니다. 틀린 부분 안 보입니다. 2번 맞고요. 3번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에 뭐라고 말했냐면 but 그러나 뭐라고 말을 했나요? 1885년도에 연도가 나오고요. 과학자들이요. were called. 이때 called는 바로 무엇입니까? 수동태죠. 소집되었습니다. 근데 뭐를 하기 위해서 소집되어졌냐면 to administer 이라고 말을 했죠. 즉 투여하기 위해서 그 백신을 to a small boy 그 작은 소년에게 백신을 투여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소집되어졌습니다. 맞나요? 맞죠. to 플러스 동사원형 이 동사하기 위하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4번이 들어있는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4번에는 답이 12번의 답은 4번이네요. 4번 좀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followed라고 되어 있죠. followed가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몇 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몇 주 이렇게 말을 해요. of
painful injections. 고통스러운 주사가 있는 그 다음 몇 주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다음 몇 주라고 말할 땐 followed가 아니라 follow에 ing를 붙이는 following이 맞습니다. 맞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틀렸구나 라고 고를 수 있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이 들어있는 문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the curative, 치유력이 있는 그리고 and preventive, 예방을 위한 treatment, 치료는 근데 뭐를? for rabies, 광견병을 위한 치유력 있고 예방을 위한 치료는요. We know today.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주어 한번 찾아보세요. 주어는 바로 무엇입니까? treatment가 되겠죠. 맞나요? 치료예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광견병을 위한 치유력이 있고 예방력이 있는 치료는요, based on 줄 치세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기초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초를 두고 있다, 바탕하고 있다. 그러면 바탕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쓴 거 맞습니까? 맞죠. 바탕하고 있다, 기초를 두고 있다, 수동태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무엇이다? 12번에 4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followed가 아니라 ing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1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인데 13번도 역시나 어법 문제죠. 문법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를 고르라고 말을 하냐면 두 개씩이 주어져 있고요. 이들 중에서 알맞은 것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된, 즉 줄쳐진 부분에 알맞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문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가 들어있는 문장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is is how most ants live 라고 말을 했죠. 대부분의 개미들이 사는 거죠. 이것이. But 그러나 something 이라고 말했는데 오케이, 여기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strang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strange를 골라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특징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something과 very 때문에 그러하죠. something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죠. 그런데 이처럼 thing로 끝나는 명사인 경우에는 형용사가 앞이 아니라 뒤에서 꾸며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꾸며주죠. 형용사가 앞이 아니라 뒤에서 꾸며줍니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말하나요? 후치수식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뭐가 들어갔나요? very가 들어간 거죠. very는 바로 무엇입니까? 부사로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구나? 형용사겠구나. 그래서 strange, 이상한, 낯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를 답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something, 어떤 것이 happened, 일어났죠. to 누구에게? to fire ant, 불개미에게.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B가 들어있는 문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B가 들어있는 문장 보면 주어 맨 앞에 they 보입니까? 위에서 세 번째 줄 day부터 문장이 시작됐죠. 여기서부터 가보도록 합니다. they, 그들은요 gave up, 포기했습니다. founding이라고 말했죠. 뭐를? 식민지 찾는 것을 포기한 거죠. by, 뭐에 의해서 the traditional method of sending off flights of virgin queens, 즉 처녀 여왕 개미의 flight, 비행을 sending off, 전송하는 traditional, 원래 있었던 그 방법이죠. traditional,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방법으로의 식민지 찾는 것을 뭐 했다? gave up, 포기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and 그리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봐봐요. 우선 이 문장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they입니다. they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온 거죠. 동사가 바로 무엇이냐면 gave up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and로 연결되어진 거죠. and 그리고 뭐 한 거냐면 시작한 거죠. 뭐를 시작했냐면 많은 작은 여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럼 여기 시작하다가 바로 무엇입니까?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 되냐면 주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주어가 바로 무엇이구나? they구나. 그럼 they에 걸맞는 and 다음에 나오는 동사를 찾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begin이 되겠습니다. beginning이 아니라. and는 우리 등위 접속사라고 말을 하죠. 양쪽에 동일한 것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략되었지만 사라진 주어는 앞서 나온 they와 동일하고요. 그래서 beginning이 아니라 동사로 연결돼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원래 주어는 they인데 앞과 동일하기 때문에 없고 동사가 바로 나오고요. and를 사이해주고 양쪽에 동일한 위치의 것을 붙여준다. 등의 접속사 특징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egin. strang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 begin.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with territorial. 끝에서 두 번째 줄 나오죠.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에 따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with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영토의 경계선이 뭐뭐함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erasing이냐 아니면 erased냐 라고 말을 하면 당연히 erased죠. erased. 왜냐면요. 여기서 바로 하면 영토의 경계선이 지우는 게 아니라 지워지는 것 있죠. 맞나요? 오케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죠. 야, 그러면 어떻게 해라? PP 형태로 들어가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요것이 되겠습니다. 야, 그리고 또 하나 뭘로도 볼 수 있냐면 중간에 뭐가 생략되었다? 즉 boundaries와 erased 사이에 which is가 생략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which is가 생략됐다 할지라도 이거 바로 무엇? 지워지는 거구나. 수동태로 보고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연결되고요. 네, 그러면 strange와 begin과 erased로 연결되어지는 답은 바로 무엇이구나? 13번의 답은 5번이 되고요. 14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오케이, 갑시다. 14번도 역시나 같은 문제죠. 그냥 문법 문제인데 주어진 선택에서 알맞은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보도록 하죠. I was born. 저는요, was born 태어났어요. one of a set of triplet 이라고 되어 있죠. 즉, 새 쌍둥이 한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In those days. 그때 얘는 triplet, 새 쌍둥이는요, were dressed. 옷을 입혀진 거죠.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옷이 입혀졌어요.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gave냐 given이냐 라고 말하는데 보세요.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새 쌍둥이에요. 새 쌍둥이가 준 건가요? 아니면 장난감을 받은 건가요? 준 게 아니라 주는 걸 당한 거죠. 즉 받은 거죠. 그렇다면 뭐로 적어야 된다? gave가 아니라 given으로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gave를 적으면 직접 한 거예요. 능동적이죠. 그러나 given은 바로 무엇입니까? 수동이죠. 그럼 주인공인 새 쌍둥이는 같은 장난감, the same toys를 준 게 아니라 주는 걸 당했으니까 given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난감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같은 in all the same activities, 같은 활동들에 등록되어지죠. 즉 같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and so on. 그 밖에 기타 등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B가 들어있는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us, 우리들 중에 하나는요, may have earned an A라고 말했죠. 즉, A를 받죠. 그리고 다른 이들은, 오케이, 여기서 나와주시면 되는데, 우선요, 대상은 몇 명? 새 쌍둥이가 3명이죠. 3명 중에 한 명을 말을 할 때 뭘로? 원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부정대명사입니다. 야, 그런데, 원을 제외하고, 즉 3명 중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하나로 부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셋 중에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정해져 있죠. 정관사 더 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other를 붙이는데 이때 other 하면 틀려요. 왜 틀리느냐라고 말하면 셋 중에 1명 빼고 나머지는 몇 명? 2명. 그렇다면 s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the others, 다른 이들. 됐나요? 그래서 한 명은 A를 받죠. 우리들 중에 한 명은 A를 받고요. 나머지들은요, F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2명이니까 the other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D가 있으니까 답은 others.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C가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C가 들어있는 문장 좀 보도록 합시다. Okay, these days. 최근에는요, 라고 말했죠. When multiple births라고 말했죠. 즉, 2명 이상이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have become routine. 일상화되었습니다. Parents, 부모들은요, have learned. 배웠죠. 뭘 배웠냐면 not to dress. 입히지 말아라. And treat. 대하지 말아라. Their kids. 그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비슷하게 해주요. 오케이, alike와 like를 비교해야 되는데 alike는 바로 무엇입니까? 비슷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이고요. 그리고 like는 좋아하다 혹은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각각 좋아하다 동사처럼 전치사
동사로 쓰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비슷하게 대하거나 입히지 말아라 라고 뭐 한다? 배운다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alike가 되겠습니다. alike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5번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5번은요, 이제 바로 무엇으로 가나요? 이제 문법을 끝내고 독해로 내용 넘어가네요. 15번부터 19번은 바로 무엇이냐면 글을 읽고 빈칸 부분이 있는데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좀 선택해봐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빈칸을 뚫어놨을 때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이나 뚫어놨을까? 절대 아니죠. 즉 나머지 내용으로 보았을 때 요게 들어갈 것이 정확해야 돼요. 그렇다면 핵심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빈칸이 뚫려 있을 때는 아무 단어가 아니라 남의 즉 다른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어겠구나. 그러면 뭐를 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되냐면 요약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즉 구멍이 즉 빈칸이 뚫려져 있는 문장 이외의 나머지 문장을 통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이런 요약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핵심어를 떠올려주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찾을 수 있습니다. 되나요? 오케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처음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In the old days라고 말했죠. 예전에는 before cash register became a staple in almost every store 이라고 말을 했죠. 즉 cash register는 금전 등록기입니다. 금전 등록기가요.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냐면 주요 상품이 되었죠. 거의 모든 가게에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요것 전에는요. merchant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상인들은요. used 바로 무엇입니까? used to add up 합산하곤 했습니다. the bills 그 계산서를 합산했죠. by writing the price of each item 각각의 물건의 가격을 씀으로써 근데 어디에다 쓰냐면 on the outside of the bag 라고 말했죠. 그 가방의 바깥에 각각 물건의 가격을 씀으로써 계산서를 합산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When customers라고 말을 했죠. 손님이 뭐뭐 할 때 fund in orders 전화로 주문할 때, however, 그러나 손님들이 전화로 주문할 때, some merchant, 몇몇 상인들은요, whatever by accident, 우연히, or by design, 계획적으로 썼습니다. 뭐를 썼냐면, the address, 주소를 적었죠. or 혹은 a permanent number, 아파트 그 번호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적었냐면, at the top of the bag, 그 가방이 위쪽에 접었죠. and then 그런 다음에 합산했습니다. that number, 그 숫자를 뭐로 합산했냐면 into the total as well. 그것 또한 총합으로 합산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갑니다. The introduction 이라고 말했을 때 introduction of this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의 소개는 이 뭐의 소개냐면 irrelevant라고 말을 했죠. irrelevant. 관련 없는 정보의 소개는요. 왜 소개인지 알고 계시죠? 즉, 쓸 필요가 없는 정보를 가방 위에다 적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관련 없는 정보의 소개는요. 이것입니다. 뭐뭐의 오류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정리해보는 거예요. 봐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항상 독해의 습관은 바로 무엇이다? 주어진 글을 요약. 정리해보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바로 무엇이냐면 예전에 금전 등록기가 주요 상품이 되기 이전에 merchant, 즉 상인들이 뭐를 하곤 했냐면 각각의 물건에다가 가격을 직접 쓰곤 해서 계산서를 더하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무엇을 했다? 전화로 주문을 받는 경우에 계획적 혹은 우연히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그 아파트 주소, 아파트 그의 넘버라던가 이러한 정보를 그 앞에다가 추가해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산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필요 없는 정보가 추가됐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정보가 추가됐다. 그러면 빈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1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은 repetition, 반복. 3번은 substitution, 대리, 대용. 4번 transposition, 바꿔놓는 거고요. 5번은 omission, 생략.
네, 그렇다면 답은 2번이죠. 왜? 2번에 보면 insertion, 삽입이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추가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무엇으로? 15번에 2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독해를 할 때 전체 내용을 모두 하나하나 파악하려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읽고 요약하는 습관을 길러서 핵심어를 찾아내주면 됩니다.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추가 정보, 쓸데없는 정보가 들어갔다. 그럼 들어갔다라는 건 바로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insertion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16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16번은 바로 무엇입니까? 역시나 이제 어휘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어휘 문제는 바로 무엇이다?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습관을 길러서 빈칸 안에 들어갈 것이 핵심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문제를 풀 때 여기도 또 단서가 하나 있어요. 단서가 바로 무엇이냐면 빈칸이 나와 있는 그 앞부분에 바로 무엇이 있나요? however 이 있죠.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however는 바로 무엇이다?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라는 however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앞뒤 내용이 반대되는 것을 연결한다라는 특징이죠. 그렇다면 앞의 내용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의 내용이 반대될 것이니까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의 단어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하나 보도록 하죠. When you were a child. when 뭐뭐 할 때 당신이요 were a child. 아이였을 때. And your mother.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반깁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At the door. 문에서. with 뭐뭐 한 채로 그러냐면 그녀의 팔을 이렇게 한 채. 이게 뭐죠? folded. 이렇게 접은 거니까 팔짱 끼고. 오케이, 이렇게 좀 되겠네요. 그녀가 팔짱 낀 채로 문에서 당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녀의 foot. 그녀의 발은 뭐하냐면 tapping. 두드리고 있지요. 그 다음에 her bra. 그녀의 이마가요. 바로 무엇이 되어 있나요? 이렇게 주름져져 있죠. And her lips. 그녀의 입술이 in a straight line.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러한 겁니다. 그러면 you probably 당신은요 said to yourself 스스로에게 말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하겠죠. Mom's angry. 엄마가 화났나 봐.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You didn't have to say a word. 당신은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We sense. 우리는 감지하죠. When someone seems sullen이라고 되어 있죠. 누군가가 시무룩해 있거나 긴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sense. 감지합니다. Or happy. or any other mood, 뭐 행복하거나 혹은 뭐 다른 분위기일 때. Because 왜냐하면 that's how he or she looks. 그것이 그나 혹은 그녀가 보이는 거니까요. However, 그러나.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앞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앞서 내용의 정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보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sense, 알아낼 수 있다. 뭐래? 그들의 기분을 알아낼 수 있다. 해피한지 아니면 해피하지 않은지 어떠한 기분인지 외모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외모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뭐 얼굴이라던가 이런 제스처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However, 그러나 looks는 여기서 표정입니다. 표정은요 can be 이럴 수도 있어요. 라고 나오죠. 앞서 말한 것은 우리가 외모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그의 기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however 나와준 다음에 그러나 표정은 이럴 수도 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바로 뭐냐? 감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Just as a small baby's front. 작은 아기의 찡그린 얼굴은요 may be mistaken. 오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 For a smile. 미소라고 오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표정이 다가 아니다. 표정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된 게 바로 무엇입니까? 16번의 답은 2번이죠. 왜? 거기 보면 deceiv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deceiving은 바로 무엇입니까? 속이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표정은요 속일 수 있어요. 왜? 어린 아이의 그 찡그린 게 웃음으로 오해되어질 수도 있어요. 라고 나오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끝.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 의미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convincing은 바로 무엇입니까? 설득력 있는, 뭐 확실한이란 의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positive는 긍정적인 이주요. 그 다음에 penetrating은 바로 무엇입니까? 꿰뚫어 보는 듯한이란 의미고요. straightforward는 바로 무엇입니까? 간단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돼서 16번의 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17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유형이죠. 빈칸 추론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 게 바로 무엇이냐면 단어 하나가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표현. 아예 이제 내용까지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생각할 때는 좀 더 내용에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즉 내용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요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보기 중에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우선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말하냐면 business people이라고 말을 했죠. 즉 사업가들은요. make decisions. 결정을 합니다. 근데 뭘로 결정을 하냐면 with fundamental uncertainty라고 말을 했죠. 즉 불확실성. 근본적으로요. 불확실성을 가지고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뭐를 한다? make decision. 결정을 합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업에서 결정을 할 때 뭐로? 불확실성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고요. 빈칸이 나와 있는 내용으로 쑥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문제는 의외로 뭐가 있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키가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빈칸이 나오고 난 다음에 that intuitions 이것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요것 같은 경우는요. that이요. 그 직관이라고 말을 했죠. 그 직관은요. is a social process. 사회적인 작용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렇다면 그 직관이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 그 앞줄에는 바로 무엇에 대해서 나왔겠구나? 직관에 대해서 나왔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보기 중에 직관에 관련돼서 언급된 것은 바로 무엇이다? 5번이 되겠죠. 5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intuitive, rather than 이라고 나와 있고요. analytical 이라고 되어 있죠. 즉 바로 무엇이냐면 분석적이기 rather than 보다는 intuitive 바로 무엇입니까? 직관적인 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바로 무엇이다? 5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저는 뭔가요? 핵심적인 내용 부분만 바로 들어갔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요점을 바로 무엇에서 요약하는 습관을 계속 길러서 빈칸의 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쌤은 좀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뒤에 나온 that, intuition 요것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답을 골랐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답을 찾는 데 포인트가 될 수도 있구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간단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바로 무엇? 9번부터 17번까지 좀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걱정이 좀 되는데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좀 들어주시고요. 혹시나 공부하는데 너무 방해가 된다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재촬영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늘 말하는 걸 잊지 않았죠. 수업이 끝난 후에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은요. 바로 무엇을? 우리가 지금 봤었던 내용 중, 즉 지문 중에 하나도 모르는 게 없도록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시고 이 해석에 필요한 문법들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각각의 문제 유형마다 푸는 방법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무엇? 18번부터 나머지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